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존경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5천 명 가까이 죽고 1만 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고 2만 명 가까이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지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먼저 베트남 파병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자, 그럼 그 들은 얘기가 과연 진실인지 정말인지 우리 황 선생님께서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60만 대군 중에서 50만은 1군 사령관이 원주에서 지휘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군 사령관이 10만을 지휘를 하는데 대개 2군 사령관은 소총수 부대 그냥 기초훈련 시키는 부대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할 때에 소총수 3,000명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총수 3,000명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탱크부대 1개 중대만 뒤밀고 야 쟤네를 깔아버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일군 사령관이 탱크 부대 포병대 다 가지고 있는데 5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탱크 일군 사령관이 그래 소총수 3,000명을 밀어붙이지 못해가지고서 박정희가 쿠데타 성공시켰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의 뜻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군사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군이 군사권 가지고 있는 속에서 그래 이제 소총수 3,000명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니까 저 케네디 대통령이 네가 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납놈이라고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막 야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는 쿠데타를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다고 이렇게들 선전이 돼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자, 축구를 할 때도 페인트 모션 쓰는 거예요. 그럼 페인트 모션일 때 페인트 모션에 속은 놈이 속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무슨 근거로다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확인할 수 있으세요? 미국이 원하지 않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조차도요, 확인할 수 없는 생각이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체계를 만들어내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 좌익 경력을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자, 그런 판단을 한 건 내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거 내가 생각할 땐 그 잘못된 거짓말 정보에 의해서 선생님이 지금 황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난 느껴요. 베트남 파병을 박정희 본인의 좌익 경력을 지우기 위해서 미국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박정희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참 대단한 스토리네요. 여보세요, 황 선생님. 이 잉글리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에요. 자, 한 1,000년 전에요. 이 잉글랜드 땅에 앵글로색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프랑스 사람들이 북프랑스의 노르만족이 이 앵글로색슨을 정복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복했을 때에 대충 따져서요. 노르만족이 한 10%라고 치고 90%가 앵글로색슨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게르만 계통이라서 앵글로색슨 덩치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럼 덩치가 큰 사람들 90%를 노르만족이 그것도 화약병기가 없는 근육 전쟁인 시절에 어떻게 지배를 하냔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에 노르만족은요 지배자가 되면서 꼭 심부름꾼을 써요. 근데 그 심부름꾼의 자격 요건이요. 자기가 모든 나쁜 짓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부름꾼이 지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심부름꾼이 진짜 지가 주인 노릇하면 죽이는 거예요. 오로지 지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노르만족 귀족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왠가 낙역은 다 심부름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부름꾼을 대개 유태인들이 맡아서 써요.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정말 주인 노릇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그 총 맞은 게 정말 주인 노릇 좀 한번 해보려고 나서니까는 총 맞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꼭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대다수 국민들한테 포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주인님 뜻대로 받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 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대화는 계속 해봐야겠죠? 원하는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는 살렸다고 가정하고 이번엔 보수의 상징이라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보수의 상징인 자유에 대해서 여쭤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보수의 상징인 자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죠? 보수의 상징인 자유가 뭐냐고요? 보수의 상징인 자유요. 바로 거기서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유 만들었어요? 자유스러운 나라 만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럼 자유스러운 나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운동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뭐가 다 자유스러워요, 지금이요. 자, 물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얘기 조금 섞을게요. 자, 50년대 말이요. 50년대 말은 이제 내가 경험이 있어요. 일단 6.25 때 전쟁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슬픈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럴지언정 하여간 나는 어린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는 병아리 20마리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버리는 암수 구별해가지고 버리는 병아리 20마리를 사가지고 내가 키운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암병아리가 껴 있어가지고서 암놈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알을 낳으면 이제 숫자가 늘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숫자가 늘어나가면은 뭐 양이나 염소로 바꾸고 또 양 염소로 바꿔가지고서 숫자를 나가면 소로 바꾸고 또 이제 소가 늘어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박정희 씨가 이제 말 구테타라고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잘 살아보세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잘 살아보세 시작할 때 결국은 박정희 씨가 한 게 저임금 정책에다가 인플레 정책 쓴 거예요. 저임금 정책이 뭐냐? 10,000원씩 월급 받을 거 8,000원씩 주고 2,000원씩 전 국민한테 고리 띄어가지고 소수한테 몰아줬단 말이에요. 그 소수한테 몰아준 것이 결국은 이제 재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 국민한테 고리 떼가지고 몰아준 그 돈이 재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벌도 사실상은 자기네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2대, 3대 내려오면서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하여간 그렇고, 이제 그렇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8,000원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6,000원만 생존에 쓰고서 2,000원씩 2,000원 저축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2,000원 저축한 거를 갖다가 또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돌면서 부동산을 팍팍팍 인플레 시켜버렸어요. 그래 하도 인플레가 되니까 그나마 2,000원 많은 것도 그냥 인플레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도 원의 중심을 달리는 것 같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인 그런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그 반발심을 갖다가 군홧발로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타도라는 말이 공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군사 독재 타도에 의해서 공감을 얻어가지고서 김영삼 씨, 김대중 씨가 이제 이를테면 중심이 돼가지고서 민주하고 읊어댔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 읊어대가지고 우리가 그럼 얻은 게 정말 민주예요? 자, 총칼 지배에서 그대로 돈 지배로 바뀌었어요. 근데 돈 지배는요, 그야말로 총칼 지배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시무시해요. 자, 뭐 이것저것 그냥 제아리고 간단하게 내가 얘 2개 만들게요. 파고다 공원을 왜
포가다 공원을 처음에 공원 지정한 건 고종 황제예요. 그럼 고종 황제가 포가다 공원 지정하면서 거기서 정치 토론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의 울타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 파코다 공원 안에 울타리 만들고 그 안에 토론 장소 만들어준 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에 표본 박정희 대통령은 토론 장소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토론 장소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정책, 전두환의 정책을 비판했어요. 근데 민주는 김대중 대통령이요. 예? 여기는 3.1운동이 일어난 성지니까는 성역화하라는 특명을 내렸어요. 특명을 내리면서 옛날에는요, 저녁 6시만 되면 사람들이 퇴근을 해가지고 모여들어요. 그러면 퇴근해서 모여들어가지고 7시, 8시, 9시, 10시, 11시까지 그냥 정치 토론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만 좋은지를 토론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특명을 내린 다음에요, 그 관리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문 열어요. 그래도 저녁 6시면 딱 문 닫고 퇴근해버려요. 아예 민주주의의 토론에 그냥 주둥아리를 확 그냥 문 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독재는 박정희 대통령은 토론 장소를 만들어줬는데 민주는 김대중은요 아예 말을 못하게 봉쇄해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자유예요, 자유가? 할 말 있어요? 할 말이 있냐고요. 자, 그러면 그 대신에 안국 노인복지관 만들었어요. 근데 노인복지관에 노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민주예요. 근데 다 관료주의예요, 관료주의.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문 열고서 운영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몇 달씩 그냥 문 닫고 쉬어버려요. 그러면 노인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게 민주예요? 철저한 관료주의예요. 그 관료주의인데 무슨 관료주의냐? 운동권들이 장악한 조직 속에서 운동권은 월급 계속 받아먹으면서 운동권들의 살 받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자유예요, 자유가?